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이 힘세게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일부 기관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참 말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직을 통폐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예비비 8억 75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통합을 위한 연구 영역을 진행하였고 역시나 답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관 통합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의 기대 효과가 총 1,36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기관 통폐합은 급물살을 탔고 강행 추진되었습니다. 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였고 도내 25개 공공기관은 1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태어난 통폐합 조직이 바로 충청남도 여성, 가족, 청소년 사회 서비스원입니다. 이름이 참 길기도 깁니다. 그 긴 이름만큼이나 합쳐진 조직 내부도 어색한 동거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말입니다. 편의상 서비스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닻을 올리며 힘차게 출범식을 개최한 서비스원이 그 이름을 올린 호적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헤어지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로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기관 재분리 검토가 사실인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애초에 통폐합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통폐합 진행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해서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 서비스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 도가 이 산하기관 공공기관 25개, 서울은 26개, 대구나 뭐 경남, 전북 이런 데는 18개, 17개, 16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5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4년 동안 5개 기관이 늘어날 정도로 만들 정도로 뭔가 이 공공 서비스적인 그런 분야나 이게 확대가 됐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유사한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해서 가문 내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을 따로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첫째는 민간에 맡길 수 없는 공공재를 관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그 집행 업무를 대행을 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그런 기관을 4년 동안 5개 기관을 늘릴 정도의 그런 이 공공기관이 서비스의 그런 수요가 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과 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 서비스는 말씀대로 이게 제일 처음에 반대를 어느 정도
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첫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그대로 가다 보니까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이런 긴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걸 또 어떻게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이냐, 그래서 좀 짧게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걸 다시 분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리할 그런 생각이 없고요. 이 안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줘야 될 건 민간으로 위탁을 주고, 또 연구기능적인 그런 측면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이 있는 데에서 연구를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행이라든가 서비스하는 이런 분야들만 따로 좀 추리고 좀 간소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자리에 잠깐 나와주시죠, 수사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분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재검토는 하고 있다. 그 맞는 거죠? 기능에 대한 재검토.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도 어느 기관이나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좀 비효율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그건 계속 꾸준히 그건 다른 기관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 개의 조직이 하나로 됐고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을 떼서 뭐 민간의 탁이라든가 다른 식이라든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 재검토를 넘어서 분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 대항하던 그런 부분들도 이건 국가에서 대항하는 것보다도 민간한테 넘기면 뭐 넘겨야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뭐 이 저기 사무적인 그런 부분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 꾸준히 그건 해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우리가 이 세 개 기관을 통합을 했어요. 근데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그 부분 과감하게 그건 좀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통합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재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먼저 도민들이 이권 서비스원 통폐합과 지금 재검토로 인해서 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혼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그런 부분들이 뭐 이 가정으로도 말해도 그렇고 그 직기만 바꾸더라도 제일 처음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혼란이라 본다. 그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불편함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있겠죠. 그건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뭐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한 일이다. 예, 그러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2018년도에 그 우리 656원이 들었어요. 6억 원 출연금이 2022년도에는 949억 원, 거의 200억, 한 300억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인력도 2,000명에서 2,800명 수준으로. 그러면은 이 4년 동안 2,000명에서 2,800명 정도로 인력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2018년 656억에서 2022년도에 949억, 즉 한 300억 가까이를 늘어날 정도의 그런 산하기관의 그런 이 수위가, 도민들 수위가 늘었냐?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복지 부분은 꼭 숫자로만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숫자를 줄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어떤 도민한테 효율성 있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똑같은 효율성이라면은 예산을 확 줄여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단순히 숫자로만 파악할 건 아니다. 이건 복지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재 관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복지로 봐요? 복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의 본지가 공공의 복리, 도민의 복리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사무는 다 복리를 위한 거죠.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정부나 아니면 이 도에서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게 복지다. 그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복리를 위한 것보다도 공공을 위한 거죠. 그다음 공공의 포함 안에 또 복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복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겠죠. 네, 그 근데 그게 맞냐? 그 행정의 대상자인 도민들의 행정이 복리를- 모든 게 다 복리를 위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여튼 어차피 지사님께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또 새로운 선택하시는 거고, 근데 여튼간에 지금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고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사과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 가는 과정입니다. 예. 예. 진행 과정에서 이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었나요? 지금 저는 제가 볼 있었다고 그러는데. 때는 그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움이 좀 적게 갖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과정은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큰 틀 속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도민들이나 아니 그리고 지금 구성원들도 저는 이 정도의 반발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많이 도와주고 서로 큰 틀 속에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 본인들이 뭐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신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뭐 반발이 있고 그랬더라도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함께 큰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근데 그 문제점 자체가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 통폐합 및 제2관 조정 사유를 보면 통폐합 목적이 애초에 수혜자 중심의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2관 조정 사유가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요. 인사제도를 효율하겠다라고 목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어서 어렵다. 복리후생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통합의 효율성이 저하되니까 다시 제2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좀 주먹구가 아닌가요? 이제 방향은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전체 그 직원들도 이제 그 기관이 줄어든 것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직원들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전체 지금 뭐 이렇게 그만두게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추구할 때의 그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효과를 많이 보지를 못했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에 준해서 그런 이 지금 직원들 인원 그 구성원의 그런 지금 인력 숫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저는 탄력적으로 저는 조절을 하면서 저는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봐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에 대한 어떤 개념, 조직 개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조직이라는 개념을 지사님과는 약간 다르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예측해서 그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그런 있다는 부분 어느 정도 말씀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네. 드리는 거고요.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이 사실 너무 서둘러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지사님?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최근에 어떤 이런 통폐합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그 언론에 많이 지금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최소한 2년 전에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빨라서 좋네요. 그건. 되게 빨랐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선지적인 그런 생각을 더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 시도 평균 18개 내지 19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5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숫자- 민선 7기 때 네. 한 번에 민선 7기 때 산하기관을 5개나 늘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화라는 것은 어떤 그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행정과 SOC에 대한 행정은 다르다. SOC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틀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행정 같은 경우는 꼭 숫자라든가 조직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수혜자들이 혜택을 잘 보고 있느냐. 옛날에 우리 문화는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 것까지도 아는 정도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지사님들 아시다시피 누가 밥을 굶는지 누가 죽어서 며칠째 지금 뭐 고독사로 뭐 있는지 이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숫자라든가 어떤 무슨 예산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잘 된다 못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재정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재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한 번에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재정이 따라줘야 되고 또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와 지금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수기로 띄고 뭐고 요즘 다 디지털로 띄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만큼 행정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느는 과정 속에서 이건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느냐? 그리고 적정 규모가 얼마냐? 이 부분은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직의 개념에 대한 첫 단추의 문제인데 저는 사람의 숫자가 조직의 어떤 뭐 조직을 판단할 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큰 조직, 뭐 작으면 작은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직무가 어떻게 잘 설계가 돼 있고 이 직무들이 만약에 꼭 필요한 직무라면은 사람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 직무 설계가 우선적인 거지 사람 숫자가 곧 조직이 사람 니꺼로 조직은 아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전부 100이라고는 할 수 그 없지만 직무가 연관되어 잘 있는 설계돼 있고 그 직무로 인해서 어떤 도민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고 있는가. 그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조직을 사람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직무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서로 이관해 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크면은 또 머리 숫자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직무를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꾸미면 적은 그 직무에 중복되는 직무가 없을 것이고 그 직무의 통합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사람 숫자 줄이는 게 어떤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사람을 많이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효율성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큰 효과가 없었지.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토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요. 네, 지사님께서는 뭐 빨리 대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물론 빠른 대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고유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까지 쓸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2년 후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시급하게 할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쓰신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의회의 어떤 예산 심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패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치학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임기 초에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빠른 게 좋다 나쁘다는 뭐 여기서 논할 거 아닌 것 같고요. 그 예비비를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가 그만큼 소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조직 개편하고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지난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은 1년 내지는 뭐 길게는 4,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선통합 후 대처 이런 식으로 좀 일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직제가 다르고 보수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화학적으로 결합되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통합 후 대처 이런 분위기는 좀 지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패를 보면은 그런 문제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성공을 거두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인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또 ABC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도 있는 것이고요. 그 지금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그 통합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 제 사견으로. 그러니까 노사정 관련된 그 통합 합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이제 그런 과정을 같이 겪고 그 다음에 통합된 다음에는 어떤 그 직원들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논의하고 이해시키고 함께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난하고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게 잘 됐을 때 어떤 통합의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좀 다지면서 가는 행정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민선 8기 후반기가 또 곧 시작될 텐데 그 후반기 때는 그런 좀 빠른 것도 좋지만 좀 그 다지면서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기관을 다시 뭐 기관 분리라고 칭하든 아니면 기능 재검토라고 칭하든 다시 검토가 시작될 것인데 새로운 검토는 좀 더 개선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지금의 문제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계약이 되면 안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도 사실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일 겁니다. 이 세 개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뭐 근로 조건이나 근무 환경이 더 나빠진다든지 또 도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더 나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또 도민들의 그 받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조직을 슬림화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과 또 사례 발굴 같은 게 되게 어려웠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서로 좀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조직이 너무 슬림화되고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그만큼 어떤 맞춰신경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례 발굴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인원수만 가지고 조직을 꼭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직무가 그 조직에서 해야 될 직무가 제대로 잘 설계되고 그 직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직무 관련된 이런 조직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면 그것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또 사업도 좀 축소가 될 것 같고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뭐 민영화 말은 좋지만 또 민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효율성 뭐 이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정말 그 공공이 세심하게 살핀다는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지 않게끔 이런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은 다양한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기존의 정책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행정은 보다 전문화되고 세련된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의 결정 단계, 집행 단계, 여러 가지 또 결과에 대한 판단, 이런 단계마다 중요한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지사님께서 힘차게 밀어붙였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조직 통폐합에 대한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백서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후에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때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제342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반대 토론을 통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급하지 않으니 도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도 거치시고 각각의 기관장과 종사자의 입장도 고려하셔야 되며 의회와도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신 후에 차근차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도지사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할 것 없이 다들 꼭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다.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의회를 오히려 더 설득하시려 했고 언론에 홍보도 하셨습니다. 네, 5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예산 44억 5천만 원, 사업 기능 효율화 8억 3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 중 기관장 2명의 임금 3억 6,500만 원만 감사했을 뿐 사업 기능에 대한 예산 절감은 보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범식을 마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요. 다시 분리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책 결정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안들에 대한 백서를 꼭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을 다시 분리 또는 재검토하실 때는 처음 손대기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충남도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